자, 왜 이렇게 다들 긴장하고 계신 거예요? 첫 시간이라서 지금 괜히 착한 척하고 계신 거죠? 네? 이런 모습 아니시잖아요. 아니시지 않아요? 되게 모범생인 척하고 앉아 계시네요. 자, 소방국어 출제 영역과 시험 특징인데, 자, 요것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소방국어는, 자, 보세요. 영역과 문학 난이도를 제가 분석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일단 소방국어에 출제되는 영역은 문법과 규범 파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받은 이 가제본 책이 문법편까지 나갔잖아요. 인강 수강생 여러분도 안내를 드릴 텐데 지금 아마 인강으로 수강하시는 분들은 파일로 업로드가 될 거예요. 제 교재가 조금 늦게 나와서요. 지금 받으신 부분이 제가 문법까지만 잘라서 지금 가제본 해드렸는데 문법 파트에서 출제가 되고 규범 파트에서 출제가 됩니다. 합쳐서 우리가 어법이라고 하죠. 그럼 첫 번째 어법 영역에서 출제가 되는데 문법은 현대문법, 고전문법, 고전도 출제가 돼요. 출제가 되지 않진 않아요. 하반기에 출제가 안 됐지 상반기 그리고 작년까지 계속 고전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 받으신 거는 현대문법까지만 제가 잘라드린 거고요. 고전문법은 없어요. 자, 그리고 규범 파트는 자, 국어 규범인데 규범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글 맞춤법, 그리고 표준어, 그리고 표준 발음 이런 규정들, 외래어 로마자 요렇게 우리가 요 규정들을 규범이라고 합니다. 요 규범에서 출제가 되고 그리고 발음 문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왜 올바른 문장 쓰기 아시죠? 다음 중 발음 문장 찾아라. 뭐 호응 어긋난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 발음 문장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이 영역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실제 출제 난이도는 우리가 다른 이 국가직이나 지방직 시험과 비교해서 그냥 일행직 공무원과 비교를 하면 이 문법 파트나 규범 파트가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이거나 혹은 가끔 하도 출제가 돼요. 중 혹은 한데 역시 소방수험생의 체감 난이도도 중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난이도와 체감 난이도가 거의 일치하는 영역이 문법과 규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독해 영역은 자, 우리가 말하기 쓰기 화법 작문이거든요. 이게 어느 부분이냐면 요것도 하반기에는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역대 소방 국어 기출을 살펴보면 말하기 쓰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말하기 쓰기 영역이 우리가 흔히 뭐 글쓰기에서 다음 중 뭐 개요 작성하기라던가 이런 부분이 출제되죠. 그 부분이 한 문제씩 나오고요. 비문학 독해 그리고 문학은 작품 독해랑 문학 이론 문제인데 여러분 이번에 하반기에서 요 문학 이론 편에서 아마 여러분이 많이 틀리셨을 거예요. 그죠? 이론은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아마 공부를 하시는 것 중에 국어 공부 중에 가장 안 하는 공부가 문학 공부일 거예요. 그죠? 거의 문학을 등한시하죠. 하지만 문학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문학 이론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분에서 많이 틀렸어요. 뭐 판소리 6마당이라던가 그리고 한시의 형식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문학 이론에서 좀 공부를 해두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이제 두 문제를 놓친 거죠. 근데 실제 난이도는 중정도인데 자, 의외로 이 비문학 독해나 문학 독해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아요. 글을 읽지 못해서. 그래서 비문학 같은 경우는 실제 난도가 중이어도 체감 난도가 상일 수가 있어요. 학생들이 어렵다고 해요. 또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은 실제 작품 독해가 어렵지 않은데 보통 표현기법 위주로 출제가 되는데 그 부분에서 학생들이 또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 난이도는 중정도지만 체감 난이도는 상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소방국어는 상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하반기 문항을 분석했는데 실제로 상 난이도라고 할 수 있는 건 한 문제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학생들은 나름 자기가 약한 영역을 체감 난이도로 상으로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부분이 바로 문학입니다. 문학은 또 어렵게 느끼는 학생들이 많아서 실제 난이도와 체감 난이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휘 부분인데요. 자, 학생들이 가장 공부를 안 하는 영역이죠. 소방국어 학생들이. 그런데 한자 성어가 지금까지는 한 문제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해서 공부를 안 하는 게 당연했는데 사실 버려도 되는 영역이었어요. 저도 소방 학생들에게 굳이 한 문제를 위해서 한자 성어를 열심히 할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비효율적이니까. 그런데 꾸준히 찬찬히 주요 한자 성어는 정리하라. 이 정도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자 성어도 나왔고 고유어랑 한자어 바꾸기 문제도 나왔고 어휘와 관련 문제가 좀 많이 나왔죠. 갑자기 하반기에 무려 3문항이나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 난도는 근데 그 문제를 하나씩 따져보면 한자성어도 되게 주요 한자성어예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그래서 실제 난이도는 하였어요. 하. 그런데 체감 난이도는 상으로 느꼈을 학생들이 많았다. 왜냐하면 한자성어 공부를 아예 하지 않은 학생은 몰랐을 것이다. 그래서 체감 난이도가 상 또는 중으로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 난이도를 따지면 중정도 혹은 하정도의 문항이 구성이 되는 게 국어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실제로 소방국어는 조금만 열심히 하신다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다른 여러분이 어려워하거나 암기에 어려워하거나 영어가 두려운 학생들은 일단 국어에 고득점을 노려보셔야 합격권에 안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감 난도와 관계없이 실제 난도와 체감 난도가 일치할 때 점수가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제 수업을 따라오시면서 그것이 일치해서 쉽게 느끼고 쉽게 이제 문제를 푸실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왜 그렸냐면 제가 어제 열심히 그렸어요. 동그라미를 열심히 그렸는데 동그라미가 맞나요? 동그래요? 이 큰 거랑 이거랑 간격이 맞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안 맞나 보죠. 자, 이게 왜냐면 이게 전체 이 동그라미가 전체 공부해야 할 국어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전체 공부해야 할 국어의 영역이면 보세요. 여기가 소방국어가 핵심 노른자 부위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공무원 국어는 범위가 똑같습니다. 7급이든 9급이든 소방이든 군무원이든 상관없이 이 국어의 범주는 다 동일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공부할 분량의 차이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전체 국어의 분량이라면 소방국어는 딱 요만큼이에요. 가운데 있죠. 그래서 소방국어는 전체 국어에서 어느 정도 비중이냐? 가장 기본. 그리고 꼭 알아야 할 핵심. 자, 기본과 핵심 영역이 바로 소방국어가 차지해요. 그리고 그 다음 요 동그라미가 9급 일행직.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9급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그리고 그 다음 영역이 7급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그래서 사실은 이쪽으로 가면 여러분 이 동그라미의 끝부분이잖아요. 그럼 끝쪽으로 갈수록 뭐가 나온다는 거죠? 좀 지역적인 거죠. 아시겠죠? 지역적이거나 좀 덜 중요한 이쪽으로 갈수록 핵심인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7급 국어 같은 경우는 기본을 다지고 핵심을 다진 후에 지역적인 것까지 좀 봐야 해요. 그리고 9급도 소방국어보다는 좀 넓게 공부를 해야 해요. 하지만 소방은 딱 기본과 핵심만 제대로 정리하면 국어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9급 일행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국어라 해서 9급과 다른 게 아니라 이 영역을 공부하고 확장시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소방국어를 하는 것이 일행직 공부의 핵심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소방국어가 기출문제가 시험지를 공개한 게 이번 하반연도가 처음이에요. 그 전까지는 시험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뭘 썼냐면 기출복원을 썼죠. 기출복원을. 그런데 그 복원이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는 틀릴 수도 있고 이런데 처음으로 공개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소방국어는 소방 기출 받고 어디까지를 좀 기출로 공부해야 되냐면 9급 중에서도 우리가 9급 안에서도 9급 문제가 다 동일하잖아요. 국가직 일행직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직 일행직이 있고 서울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시험의 난도가 보통은 어쩔 때는 지방직이 어렵고 어쩔 때가 서울시가 어렵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소방국어를 준비하는 수험생은 기출문제를 어디까지 다룰 필요가 있느냐. 소방국어 기출 공부하고 국가직 9급 정도까지를 포함해서 연습 문제로 훈련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영역별.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소방국어도 자 기출 복원뿐만이 아니라 자 기출이라고 하면 총 몇 개년 정도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되냐면 3개년 정도. 그래서 여러분 3개년이라고 해도 2016, 2017, 2018입니다. 그런데 무려 여기 상하가 있죠? 그쵸? 여기도 상하가 있어요. 그러니까 3개년만 해도 거의 5개년의 기출이 나와요. 심지어 여기는 지금 자
문제가 공개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랑 이제 기본을 배우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기출을 들어가면 제가 이 문제를 다 복원해서 기출 문제를 만들 거거든요. 요걸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걸로 연습하시고 좀 더 확장하면 요거를 가끔 끼워서. 그래서 지금 받으신 우리 기본서는 소방, 군무원, 일행직 다 포함해서 받는 기본서라서 내용이 좀 많아요. 요걸 저랑 핵심을 가려서 뽑아서 저랑 선택해서 할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